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좀 부드러운 테마를 갖고 여러분께 임하고자 합니다. 독일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독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이런 제목이 저로서도 참 궁금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흥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 32년간 독일과 한국을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대체적으로 독일 하면 아주 좋은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뭐 부지런하다더니 여러 가지로 참 이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독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소세지와 맥주, 이것이 생각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독일은 여전히 지금도 이 소세지가 유명하고 또 더불어 맥주를 많이 마시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 하면 뭐니 해도 자동차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우토 하면 뭐 독일에서 독일 경제를 제1위로 뽑히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그 분야입니다. 뭐 벤츠니 뭐 BMW니 뭐 아우디니 뭐 하여튼 폭스바겐이니 하여튼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러한 자동차 산업 아닙니까? 물론 요새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독일의 아우토가 독일 경제 산업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 이렇게 독일 아우토 하면 또 자연히 이 아우토반이 생각나죠. 1935년 히틀러 시대 때지만 그냥 독일 전역에 아우토반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한때는 속도 제한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저도 한번 180을 쾰른해서 함부르크까지 달린 적이 있습니다. 180을 놓고 한번, 그때 당시는 제가 40대 초반에 그런 용기도 가졌던 적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독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독일 총리로 첫 총리였던 아데나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인들은 근면, 부지런하고 절약 정신이 강하다. 근면 절약. 그리고 덧붙인 것이 아데나워 초대 총리였던 사람은 거기에 머리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인가 공영방송에서 독일이 나온 유명한 10명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기록된 바는 다음과 같아요. 1등이 아데나워, 2등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3등이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4등이 칼 막스, 그 다음에 5등이 나치 항전하다 살해된 숄 람네, 그 다음에 작곡가 박, 그 다음에 인쇄술로 유명한 구텐베르, 그 다음에 8등이 괴테, 그 다음에 9등이 과거의 독일 통일을 일으킨 비스마르크, 그리고 10등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이 이외에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등이 아데나워로. 근데 아데나워는 전후 첫 총리로서 서방 정책을 통해서 과거의 소련의 팽창을 막고 이 서방 세계의 건전한 이런 토대를 닦아낸 그러한 유명한 아데나워입니다. 사실 저는 아데나워 하면은 꼭 아데나워뿐만 아니라 우리 동방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존 포스터 달러스, 이 3인의 이
이 정치가들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는데 획기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유의 삼총사라는 말을 한번 기억한 바 있습니다. 자유의 삼총사.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유세계가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그래도 제가 독일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역시 괴테와 칸트가 생각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서에는 괴테가 8등입니다만은 괴테가 나온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 이 문학 세계에서의 독일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전 일생을 소모하면서 이 대작 파우스트를 작성했죠. 80세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80이 넘겼다는 것은 대단한 그 업적이 아닌가, 건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괴테가 독일의 상징적인 인물이 여전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국 하면 섹스피어죠. 처칠이겠어요. 한때 영국은 섹스피어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 정도로 그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만 독일의 경우는 역시 전 파우스트라고 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이건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매년 파우스트 작품이 연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오늘 내일로 끝나겠어요? 저는 영원히 그 존재가 가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 독일의 그 상징적인 인물은 역시 괴테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이 있듯이 독일하면 앞으로도 괴테가 비록 옛날 사람이지만 앞으로 여전히 마치 셰익스피어가 영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독일의 인물은 역시 괴테가 아닌가 쭉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저는 칸트라고 봅니다. 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거를 개발한 칸트야말로 그 후 이성적인 그 하나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또는 제가 독일 처음 와서 놀란 것이 조그만 애들도 이성이라는 말을 표현하더라고. 장난을 치면서 뭐가 잘못될 때는 너 이성을 잃었어 하는 그런 말로 페눈프트 이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 하면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하면은 역시 괴테가 생각나고 독일 일반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 이성적이다. 여기에는 어떤 적당한 그런 말이 통하지 않어요. 또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심사숙고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아주 착실하게 모든 것을 건실하게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이라는가. 제가 처음 독일 왔을 때 60세 노인네 집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가 196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 할머니의 그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과거 그때 그 할머니는 60세였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독일 생활을 살 때를 비교하면서 오늘날 물건을 사면 그냥 뭐 내일도 파괴되고 그런다면 자기가 옛날에 살 때 독일 상품은 영원히 썼다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후에 많이 이 할머니 얘기처럼 많이 여러 가지로 덜 발달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 후에 독일 온 지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만은 독일은 여전히 하나의 모든 것을 착실히 근면조락하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독일 사람들 여전히 갖고 있지 않나. 전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전 세계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전 독일은 하나의 모범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석 전에
저는 정치 얘기보다도 좀 부드러운 가운데서 추석을 맞이해서 서로 식탁에서 서로 이 얘기를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 독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추석을 보내도록 독일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